서모와 이혜진이 임금과 내금위장에게 예를 표하고 막 그 자리를 떠나려 할 즈음 한 무리의 무사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중 앞장선 사내가 말했다. 어이, 거기 4명. 꼼짝하지 말거라. 하하하. 드디어 찾았구나. 내 놈들이 어제 운종가에서 한 일이 한참 잘못됐음을 후회하게 해주마. 너희들은 누구냐? 내금위장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이제 곧 죽을 놈들이니 알려줘도 나쁠 건 없지? 흐흐흐. 얘들아, 아니 그러하냐? 옳습니다. 그래야 황천길이 적적하지가 않겠지요. 이 말에 무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우두머리가 말했다. 이 어르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운종가 도중에 금날린이라. 이제 이 무서운 이름을 알았으면 냉큼 목을 내놓거라. 금날리라, 난전을 단속하는 자들 아닌가? 한데 난데없이 나타나 목을 내놓으라니 무슨 수작인가? 내 놈들이 어제 운종가에서 우리 애들 여러들 해치지 않았더냐? 그래 놓고 어디서 시치미를 떼고 있느냐? 얘들아, 더 들은 필요도 없다. 쳐라. 10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한꺼번에 4명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금위장, 서모가 이들을 상대했고 임금과 이혜진은 뒤로 물러섰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 나라의 내로라 하는 무술의 대가들이었다. 기껏해야 난전 상인들만 다루던 금날리 무리들은 애당초 이들의 상대가 아니었다. 기세 좋게 공격하자마자 이들의 단 한 번 휘두르는 칼날에 추풍낙엽처럼 나 자빠졌다. 내금위장이 피가 나는 팔을 움켜쥐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앉아서 조용한 소리로 말했다. 내 놈들의 얼굴을 내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다. 내일 내가 친히 시전상인 조합을 찾아가겠으니 기다리고 있거라. 내 놈들이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귀한 분에게 칼을 들이댔으니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리라. 냉큼 부하들을 이끌고 가거라. 시전상인 무리들이 떨어진 칼을 챙기지도 못하고 주랭낭치기에 바빴다. 임금이 서무를 보며 말했다. 서공자. 어제 운종가에서 자그만 사달이 있었다 하더니 그자들이 보복하러 온 것 같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자님께 폐를 끼쳐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아니요. 그런 작자들은 한번 혼나봐야 하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하겠소. 임금과 내금위장이 먼저 떠나고 서모와 이혜진도 기와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서모와 이혜진과 헤어진 임금은 내금위장과 함께 이날 미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평시서로 향했다. 임금은 무와 예진이 기와집의 동태를 살피러 갔으니 그쪽 일은 그다지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만약 과천 주전원에서 주화 위조를 감독했던 2명의 무사가 이쪽에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궁에서 보호하고 있는 하원지의 눈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임금이 내린 결론이었다. 따라서 우선 평시서로 가 시전상인의 폐해를 바로잡아야만 했다. 나라에서 시전상인에게 금난전권을 준 것은 그들로부터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거나 여러가지 세금을 받아 나라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함이었다. 그렇기에 시전상인은 난전상인들을 무자비하게 단속했고 난전은 오랫동안 시전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전상인들이 더 많은 이권을 얻기 위해 평시서나 호조 그리고 조정이 실세들에게 뇌물이라는 검은 돈을 바치는 데 있었다. 임금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유기전이 중심이 된 도중과 도원들의 비리와 행패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개혁하려고 했으나 의정부를 비롯한 육조의 대신들이 한사코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금난전권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난전에 대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것과 권세가에게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이번 기회에 없애야 했다. 임금은 평시서로 향하는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었다. 내금위장. 지금이 몇 시인가? 예, 전하. 술시를 지나고 있나이다. 그렇다면 너무 늦었지 않은가? 평시서의 일은 내일 편전에서 다루기로 하고 입궁하기로 하지.
서무와 이혜진은 서둘러 기와집으로 갔다. 마침 기와집이 잘 보이는 곳에 자하방이라는 차방이 있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차방의 여주인은 둘이 들어와 기침을 하자 급히 일어나 물 주전자를 들고 와 잔에 물을 따랐다. 둘은 작설차를 주문하고 기와집 쪽으로 눈을 돌렸다. 너무 늦은 것 같군요. 서무가 말했다. 글쎄요. 원래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주로 밤에 하지 않나요? 그런 일에는 숙맥이라서 잘 모르겠소. 이 소저가 하자는 대로 하겠소. 좀 더 기다려보아요. 무슨 기척이 있겠죠. 이혜진이 작설차를 음미하면서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공자, 차를 좋아하세요? 사부님이 차의 애호가시라 차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소. 한문주님의 차사랑은 강호에 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요? 금시초문이요. 한문주님이 산에만 계셨던가요? 아니요, 가끔 하산하셨소. 한 번 하산하시면 보통 3개월 만에 돌아오시곤 하였소. 그것 보세요. 한문주님은 강호인들과 벗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그럴 거예요. 이 소저. 어찌 그런 것까지 다 아시오? 말했잖아요. 나한테는 소식통이 있다고요. 전에 듣긴 했소. 그런데 말이오. 그 소식통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그렇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소? 네, 얼마든지. 이 소저의 사부님은 누구신가요? 호호호. 저의 사부님 말씀인가요? 언젠가 자연히 알게 될 거랍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고요. 자연히 알게 될 거라니, 어떻게 말이오? 기다려봐요. 성급하시긴. 하며 이혜진은 살며시 웃었다. 내 생각엔 이 소저의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하오? 무슨 연유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소? 낭자 홀로 강호를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위험에 봉착했을 터인데 이렇게 별다른 이상이나 탈 없이 내 앞에 앉아있으니 하는 말이오. 운이 좋았던 거지요. 여지껏 어려움에 처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저 강호가 좋아 아름다운 자연을 삼아 세상 구경을 하고 다닌 거랍니다. 이 소저가 부럽소. 실로 이혜진은 낭자의 복식으로 강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만났다. 이 나라 최고의 절세 무공을 지닌 사부에게 사사한 그녀의 무공은 이미 경지에 달해 강호에서 그녀를 제압할 만한 고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녀가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혜진이 아산현의 어느 고을에 들어섰을 때였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며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한 아낙이 빨래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일어났다. 얼굴이 반반하고 몸매도 잘 빠진 20대 후반의 아낙이었다. 빨래 바구니를 양손으로 잡고 걸어가노라니 저고리가 위로 약간 올라가 맨살이 보였다.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갓을 쓴 선비가 그 아낙의 모습을 보더니 음흉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으며 따라가고 있었다. 이혜진도 호기심이 생겨 선비를 따라갔다. 아낙은 누가 따라 오는지도 모른 채 어느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아낙이 머리에서 빨래 바구니를 내려 마루에 놓으려는 찰나 뒤따라오던 선비가 재빨리 뛰어들어와 아낙을 억센 두 손으로 잡고 겁탈하려고 했다. 아낙이 놀라 소리쳤으나 선비의 강한 힘에 억눌려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낙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혜진은 깜짝 놀랐다. 백주에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싶어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선비를 걷어찼다. 선비는 이혜진의 강력한 올려차기 한 방에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이혜진을 쳐다봤다.
손에 칼을 들고 한 여자가 노기를 띠고 서 있었다. 넌 누구냐? 나를 몰라보다니 이 고을에 사는 계집이 아닌 모양이군. 감히 이 어른을 걷어차다니 내년은 오늘 살아선 여기를 나가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서 얼굴을 어루만지며 일어나 이혜진을 공격했다. 그러나 주먹 한 번 올리지 못하고 재차 그녀의 장풍을 실은 주먹 한 방에 또 낮아빠졌다. 이번의 공격은 그녀의 오할의 공력을 쓴 것이었으나 선비는 한동안 실신한 듯 일어나지를 못했다. 쓰러져 있는 선비 곁으로 그녀가 다가서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선비는 엉금엉금 기더니 몸을 일으켜 달아나려고 하자 그녀가 가로막았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알바 아니다. 너 같은 부녀자 겁탈범은 관아에 넘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아직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떨고 있는 안악에게 말했다. 괜찮나요? 놀랐겠어요. 예, 괜찮아요. 뉘신지는 모르지만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나요? 저랑 같이 관하로 가셔서 증언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겁탈범을 향해 소리쳤다. 어서 관하로 앞장서라. 만약 허튼 짓을 했다간 이 손에 든 비수가 내 뒷덜미를 꿰뚫을 것이야. 이미 두 번의 공격에 혼비백산된 겁탈범은 아까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반항 한 번 못하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얼마 후 관아 앞에 당도했다. 관아로 들어가는 외선문에 서 있던 나조리 겁탈범을 보고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방나리, 사또께서 찾으십니다. 응. 그래, 알았다. 힘없이 대답하던 이방이 현청에 들어서자 돌변하여 이혜진에게 소리쳤다. 이 무엄한 계집, 이제야 알겠느냐? 나는 이 고을 현비의 우두머리인 이방이니라. 너는 오늘 나를 잘 못 건드렸느니? 이방이었어? 어디 어떻게 나오나 한번 지켜보자. 이혜진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동원에 도착했다. 사또, 이방입니다. 동원 마루 방문이 열리며 사또가 나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 급한 일이 있어 찾았는데 왜 이제야 오느냐? 사또, 제가 오늘 이 두 계집들에게 봉변을 당하여 늦었습니다. 봉변이라니 그 무슨 말이더냐? 현청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패는 바람에 죽었다 겨우 살아났습죠. 무슨 이유로? 저보고 부녀자를 겁탈했다나 어쨌다나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다짜고짜 저를 묵사발을 만들어 놓았습죠. 아이고, 지금도 턱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또가 이혜진에게 물었다. 죄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을 두들겨 패다니 이유가 무엇이냐? 바른대로 말해보거라. 사또, 여기 이방인가 하는 사람이 제 옆에 서 있는 안악의 집에서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국법에 의해 엄히 다스려 주세요. 이방,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닙니다. 어찌 한 고을의 이방으로서 그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이 계집들이 저를 폭행해놓고 죄를 모면하려고 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또가 이번에는 안악을 보며 물었다. 이방이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게 사실이요? 아닙니다. 이방이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만 실수로 넘어지는 순간 저의 치마 자락을 잡은 것뿐입니다. 갑작스런 안악의 돌변에 이혜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사또와 이방의 위세 앞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보려고 했으나 이건 아니었다. 그러자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인연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느냐? 관아의 아전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무고한 죄, 또한 이 고을 현감을 기만한 죄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봐라, 사령 있느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4~5명의 사령이 동원으로 들어왔다. 사령 대령이여, 이 계집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시급하게 처리할 정무를 끝내고 문초하여 죄를 묻겠다.
사령이 이혜진을 끌고 가려고 몰려들었다. 이혜진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이대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채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좋은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하여 한통 속인 현감과 이방을 단죄해야 좋은지를 결정해야 했다. 결국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사령들을 간단히 제압하고 칼을 빼어들고 현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현감과 이방은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감히 현청 동원에서 나라의 관리를 향해 칼을 들이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감은 동원마루에 걸려있는 그의 칼을 빼어들고 다가오는 그녀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그녀의 칼이 한 번 춤을 추자 현감의 칼은 허공을 가르며 동원 기둥에 박혔다. 그녀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현감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러고도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고 할 수 있느냐? 관리된 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조금의 사심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향리와 한통속이 되어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것이냐? 본 낭자가 오늘 그대들이 부녀자에게 저지른 악행을 본 이상 봐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현감은 그저 부들부들 떨며 낭자, 내 잘못했소이다. 다시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한 국법을 바로 세우겠소이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좋아요. 어떻게 판단을 내리나 어디 한번 지켜볼까요? 라고 말하며 그녀가 칼집에 칼을 넣으려는 그때였다.